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면요. 정말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물 들었다. 이게 요즘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을 계속 장식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현상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자료들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부터 언론 기사까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왜 갑자기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났는지,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네. 자료를 보면 1월 말, 정확히 1월 23일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해요. 서울 전체로 보면 약 5%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와닿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5%라고 하면 뭐 그냥 좀 늘었나 보다 싶죠. 네.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쪼개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현상의 핵심 중 하나예요. 이 매물 증가세가 서울 전역에서 골고루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상급지들 말이죠. 네, 바로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마포, 성동 같은 한강 벨트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지역들은 같은 기간 동안 매물 증가율이 10%를 훌쩍 넘겼습니다. 10%나요? 네, 특히 송파구는 15% 이상 늘어나면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요. 이건 그냥 좀 늘었나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매물의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죠. 그렇죠. 집주인들이 부르는 가격, 즉 호가가 뚝뚝 떨어지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저도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현대 아파트에서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무려 5억 원이나 낮은 매물이 등장했다고 하고 5억 원이요? 네. 그리고 수만 세대가 사는 송파 헬리오시티에서도 기존 호가보다 1억 원 낮은 급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포에서도 2억 원이나 가격을 낮춘 매물이 포착됐고요. 5억 원이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정말 급하게 팔아야만 하는 어떤 절박한 이유가 생겼다는 신호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런 급매물 사례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게 시장 전체의 붕괴나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건 아니다. 네, 자료에 포함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요. 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였어요. 그 전주가 0.31%였으니까 여전히 오르고는 있는 거죠. 아, 오르긴 오르는데 그 오름폭이 줄었다. 정확합니다. 그 상승의 힘이 약해졌다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시장의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에서 일단 숨을 고르면서 과열됐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시장의 매물은 늘고 있고 특히 인기 지역에서 더 많이 늘고 있으며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촉발한 방화세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지목하고 있더군요. 바로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결정적인 계기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력하게 언급한 거예요. 이게 시장에 던져진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한테는 거의 뭐 최후 통첩처럼 들렸겠네요. 그렇죠.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죠. 그 세금 부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중과라는 말이 무섭게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충격인지 궁금하네요. 이걸 알아야 왜 매물이 쏟아지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유예 조치가 끝나면 기본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돼요. 30%포인트나요? 네, 이걸 지방세까지 합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할 수 있습니다. 와, 82.5%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집을 팔아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다면 세금으로 8억 2,5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10억 벌어서 8억 이상을요? 네, 내 손에 쥐는 돈은 1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와, 이러니 세금 낼 바에야 차라리 지금 좀 싸게라도 파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매도 압박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단순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뿐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또 다른 압박 카드가 있었죠.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기 보유 택달공제, 우리가 흔히 장특공이라고 부르는 제도까지 손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아, 장특공까지? 네, 이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한 똘똘한 한 채, 1주택자들의 마음까지 흔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아,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이 생기겠군요. 그렇죠. 혹시 나도 나중에 팔 때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심어준 거죠. 결국 양도세 중과라는 채찍과 장특공 개편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팔까 말까 망설이던 잠재적 매도자들이 서둘러 시장의 매물을 내놓게 만드는 추가적인 동력이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딱 못 박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매물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림이고요. 네.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더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됐어요.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이 정부가 겨냥했던 다주택자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그룹,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어쩌면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확해요. 사실 이번 시장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그룹인 다주택자들이 세금 압박 때문에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하자 이걸 기회로 포착한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연쇄 반응, 도미노 현상이라는 거군요. 네.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남에 집을 두 채 가진 다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한 채를 처분해야 해요. 그래서 시세보다 5억 원 싼 급매물로 내놨습니다. 네. 이 소식이 마포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늘 강남 입성을 꿈꾸던 한 1주택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쵸. 그런데 그 강남 집을 사려면 지금 가진 마포 집을 빨리 팔아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기 마포집도 급매물로 시세보다 싸게 내놓겠죠. 다른 매물보다 빨리 팔아야 하니까요.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바로 그거예요. 강남의 급매물이 마포의 급매물을 만들고 또 이 마포의 급매물을 본 누군가가 자기가 살던 다른 지역의 집을 급하게 내놓는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같아요. 평소에 눈여겨보던 명품 가방이 갑자기 파격 할인을 시작하면 그걸 사려고 원래 쓰던 가방을 중고시장에 급하게 내놓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심리죠.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이 때문에 매물 증가 현상이 최상급지인 강남 3구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부인 한강벨트 지역까지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결국 정부의 정책 신호 하나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고 네. 그게 또 다른 수요층의 매물을 연쇄적으로 시장에 넣게 만들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가 기다리던 서울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이 연쇄 반응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흐름일까요? 그게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겁니다. 하지만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은 그렇게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 아직은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 일종의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는 바로 구매력의 한계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매수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DSR? DSR은 쉽게 말해 개인의 연소득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한도를 넘으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강남에 5억 싼 매물이 나와도 내 소득으로 DSR 규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러네요. 결국 팔려는 사람은 늘었는데 사려는 사람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라는 벽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제가 본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서는 2025년 이후의 시장에 대해 꽤 의미 있는 전망을 내놨던데요. 네, 그게 두 번째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급 부족 문제예요. 아, 공급? 지금은 정책적으로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서 단기적인 공급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단기 처방일 뿐이거든요. 하나금융연구소의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아, 즉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새 집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늘어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고질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집값 하락을 막는 단단한 바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렇죠. 정부가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못 박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매물을 던지고 그게 또 상급지로 가려던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신호가 돼서 연쇄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구매자들의 발을 묶고 있고 좀 더 멀리 보면 신규 공급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시장이란 게 원래 그렇게 여러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시장의 전면적인 하락 신호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과열됐던 일부 지역의 가격 정상화 혹은 숨고르기 과정의 손격이 짙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명확한 정책 신호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자들의 매물까지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낳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와 중장기적인 공급 부족 가능성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이 현상이 시장의 급격한 폭락보다는 일부 과열 지역의 가격 안정 및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명확한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해서 공급을 늘리려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수자들의 시장 접근을 막는 수요의 브레이크를 함께 밟고 있습니다. 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네, 이렇게 한쪽에서는 가속 페달을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안정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수많은 사례처럼 이런 단기적인 정책 효과의 약발이 다한 뒤 시장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